옹야 19장도 보통 하는 얘기니까 역사적 배경이나 어떤 사실에 대한 배경을 설명함이 없이 그냥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인지생야직. 여기서 인지생 그런다고 해서 사람의 생 그게 아니고 사람이 생김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즉 사람의 태어남은 어떻게 됐냐? 바르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것을 타고난 본성이죠. 사람은 태어나기를 바르게 태어났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것이죠. 즉 직은 바로 곧다. 즉 마음이 정직하고 바르며 사물에 대응하는 태도가 단순하고 순수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직은 바로 마음이 정직하고 바르며 사물에 대응하는 어떤 태도가 단순하고 순수하다.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얘기고, 망지생야 행이면은 망은 이거 속이다 이런 얘기. 바르지 않다. 속이다. 바르지 않게 태어난다면 사람이 속이다. 바르지 못하게 삶을 바르지 못한 삶. 바르지 못한 삶은 바로 행위면이다. 다행히 화나 재앙을 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바르지 못한 삶은 오래 유지를 하지 못하고 결국 화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부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간단하니까 한 번만 더 볼게요. 공자는 말하기를 인지생야직. 사람이 태어날 때는 바르게 태어났다. 망지생야 행위면이라. 바르지 못하게 바르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요행이 어떤 그 큰 화를 면한 것일 뿐이다. 즉 죽음을 면한 것은 요행일 뿐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인지생야직은 바로 인간의 본성은 고등 이것을 말했고, 바르지 못한 길을 따르는 삶은 근본적으로 위험하며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직과 망의 비교 대조표를 만들었는데, 직은 곧다, 바를 직자죠. 곧다, 바르다. 또 망은 속이다, 무도하다, 거짓되다, 거짓. 이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격은 바로 직은 정직, 강직, 뜻이 아주 바른 강직. 망은 그 성격이 음험하다, 속임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행동양상은 직은 옳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을 바로 직이라고 봤고, 망은 자신의 이익이나 권세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
이것을 망으로 봤죠. 그래서 주자집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직이라는 것은 기, 성, 지, 정야, 고등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본성이다. 정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본성인 것이다. 이렇게 봤고, 망자는 기야, 속임, 이게 속일기죠. 속임이 그 특징이다. 망이라는 것은 속임이 그 특징이다. 그래서 지금 도덕적 평가로는 군자의 덕으로 봤고, 망은 소인의 덕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을 표시하는 것은 화살시라고 해서, 화살은 앞으로 쭉 나가죠. 예? 곧게 나아가서 나아감을 의미하고, 망은 그물을 얘기하죠. 얽히고 설키고 잡아 속아서 혼란하게 하는 그런 그 그물이라는 개념을 망은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옹야장 20장은 공자는 학문과 덕을 익히는 3단계, 3단계, 즉 지와 호와 낙, 이 세 단계를 그 세 단계 발전에 대한 말을 한 그런 장입니다. 즉 지라는 것은 도는 이런 것이다. 이것이 옳다. 지적인 이해의 단계에 이르는 것. 그 다음에 호라는 것은 좋으니까 하고 싶다. 즉 감정적 선호가 생기고 스스로 움직이는 단계를. 그 다음에 낙은 즐겁다. 힘들어도 즐겁다. 뭐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고의 강요 없이도 스스로 계속하게 되는 즐거의 단계. 이것을 옹야 20장에서는 말하고 있죠. 별로 뭐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해석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지는 이게 도예요. 도를 알기만 하는 자는 이 주어가 되겠죠. 불여 호지자, 도를 좋아하는 자만 못하다. 그 다음에 호지자,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도를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간단한 거니까 그냥 이 지와 호와 낙의 이 3단계를 정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 장을 끝내겠습니다. 도를 알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 3단계를 정리해 보면은 핵심적인 의미는 지라는 것은 안다 이런 얘기죠. 호라는 것은 좋아한다. 낙은 즐긴다. 어떤 자동적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라는 것은 그 상태는 뭐냐?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호라는 것은 감정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이 지금 지의 상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고,
또 호의 상태는 마음이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것이고, 낙은 온 존재가 즐거운, 그걸 의미하면서 배움은 어떤 태도냐? 지는 지식적 인식으로, 호는 감정적 관심으로, 낙은 심리적 영적 몰입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특징은 즉 지는 옳은 것을 안다는 것이고, 즉 호는 좋아서 하고 싶다, 낙은 즐거워서 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 그런 의미니까 도에 대한 그 지속성은 지는 약하지만 호는 그 중간 정도 되고, 도를 즐기는 정도는 매우 강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담당하는 마음의 충의는 어디냐? 지는 지성이고, 호는 정이고 감정이고, 지는 지성이고 호는 감정이고, 낙은 의지이고 기쁨이야, 기쁨. 그 결과적으로 지는 지식이 있으나 변동한, 지식은 있으나 변동은 쉽죠. 변동은 아주 쉬워요. 그리고 호는 성향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습관화하는 가능성이 있죠. 낙은 삶의 일부가 되어 인격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유학은 지는 바로 예적 동기로서의 지, 호는 감정적 동기, 좋아하여 스스로 실천하는 단계죠. 그리고 낙은 최고의 내적 동기, 즐기고 기뻐하며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니까 도에 대한 이 세 가지 단계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오야장 21장은 공자의 교육 철학의 중요한 원칙을 기술한 장입니다. 교육은 반드시 수준에 맞게 해야 된다. 인간은 예형적 동물적 존재로서 모두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 정신이나 지적, 인격적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람마다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학문이나 지식 습득 면에서는 그 정도와 양상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자는 학식이나 덕행 면에서 중인 이상과 중인 이하를 구별하여 그 수준에 맞게 교육하여야 된다.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자왈 중인 이상, 즉 중급 이상의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가히 상야, 그래서 상이 중요하죠. 그런 중급 이상인 사람은 그 상의 심오한 철학, 높은 정도의 철학, 이것을 말해줄 수 있다. 중인 이하는 상과 반대 개념이죠. 중인 이하니까 불가하다. 이 높은 정도의 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 간단하죠? 이걸 조금 말을 좀 붙이면은, 기본 자질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에게 중인 이상이죠. 기본 자질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에게는 더 높은 수준, 상위 수준, 요것을 상위 수준의 도, 철학적,
도덕적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죠. 그러나 기초가 부족한 중인 이하의 사람에게는 이런 상의 그런 철학, 높은 심오한 철학은 가르쳐봤자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인 이상이라는 얘기는, 중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기본 자질이 도덕이나 감각이나 학습 능력이 일정 수준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중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수준은 아주 평균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주자집에서는 이것을 덕업의 중이라고 했어요. 덕을 쌓는 놈 중에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주자집에서는 봤는데, 다시 말해서 중인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둔하거나 또 지나치게 뛰어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그 이상을 가리키는데, 그 이상이라는 것은 그보다 높은 수준,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소양보다도 높은 수준의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히 언상이라는 것은 이런 높은 도리를 말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가히는 뭐뭐 할 수 있다, 가르친다, 어는 가르친다. 여기서 상이라는 얘기가 아주 중요하죠. 높은 경지의 도죠. 높은 경지의 도. 깊은 진리의 이 진리, 깊은 진리인의 이런 그 고차원적인, 상이니까 고차원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인, 지금 얘기했던 그런 중인 이하, 중인보다도 좀 낮은 그런 사람은 불가하다, 불가하다. 즉 기초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깊은 도리를 가르쳐봤자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 중인 이하 사람에게는 이렇게 진리와 인과 의에 있어서의 높은 고차원적인 이런 것을 왜 가르칠 수가 없느냐? 첫째, 이해를 하지 못하죠. 둘째, 오히려 이 진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배움의 순서가 모르는 것을 차차 알고 또 조금 더 높은 거에서 이런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고차원적인 것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배움의 순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런 중인의 기준을 바로 성품이나 성능이나 지능이나 수양의 수준이 중간 이상인 사람을 바로 중인이라고 봤어요. 즉 도덕적, 지적, 이해의 수준이 일정한 경지에 있는 사람, 이걸 주자는 중인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중인 이상을 말을 통해서 도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것으로 봤고, 중인 이하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면 왜 높은 정도의 말을 가르친다, 상, 높은 도, 또 우유의 도리를 왜 중인 이하에게는 말할 수 없는가? 즉
높은 도를 이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억지로 말을 하면은 바로 오해가 생기죠. 또 반발을 하게 되고 도리어 왜곡하고 배움의 흥미상실 등이 생기므로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가르침은 반드시 타고난 성품 그리고 현재 학습 수준을 살펴서 적절한 수준의 가르침을 주었다고 주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에게는 깊이 말하고 또 어떤 제자에게는 간단히 말하고 어떤 제자에게는 아예 말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의 원리와 연결해 보면은 학생은 배경 지식이나 이해력, 동기 등이 모두 다릅니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난이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이해를 못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지식은 학생이 이미 도달한 수준보다도 약간 높은 단계로 추상적 도덕 원리나 고차 사고는 기초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인간의 단기 기억 용량이라는 것은 그 한계가 있어서 너무 많이 어렵게 빨리 가르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덕의 경지를 말하려면 특정한 단계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급 이상 가는 사람에게는 언상, 심오한 철학을 말해줄 수 있으나 중간 이하의 사람에게는 심오한 철학을 말해줄 수가 없다. 즉 기본 자질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철학적, 도덕적 진리를 가르칠 수 있지만 기초가 부족한 그런 사람에게는 너무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말해봤자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될 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옹야 22장은 공자의 인과 지에 대한 구별을 말한 장입니다. 그래서 별 배경 설명이 없이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원문을 지켜보면은 번지문치 즉 번지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지라는 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느냐, 무민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가 여기서는 수로 동사가 되겠죠. 수로가 되고 민지의가 목적어가 돼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느냐, 힘써라. 뭘? 민지의에 대해서 힘써라. 이 얘기는 바로 민지의는 바로 국민을 교화해서 잘 살게 하는 도의 정치,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국민이고 올바름 이런 게 아닙니다. 국민을 교화해서 도의 정치,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그런 도의 정치의 수로가 뭐예요?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옳고 바른 길을 닿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지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경기신, 이 원칙, 바로 기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기신은 무슨 그런 기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천지, 선조나 천지, 산천에 대한 제사를 모시고
그리고 공경을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술목이죠. 술목. 술어 먹죠. 공경한다. 무엇을 목적함을? 귀신을. 귀신이 뭐냐? 선조나 천지 산천에 대한 제사를 모시는 거죠. 이 천지 산천에, 자기 선조나 천지 산천에 지내는 제사를 경건히 모시고, 이런 일. 그리고 원지, 그것을 이렇게 귀신을 천지 선천나 천지 산천에 지내는 이런 제사를 너무 멀리하지 말고, 멀리해라. 거리를 두고 그것을 멀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술목 멀리해라. 무엇을? 귀신을 멀리해라.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멀리하라. 이런 의미예요. 즉 정사를 합리적 민간 본의로 처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지 가의 지의, 이래야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공자는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번지가 다시 문인, 인은 뭡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인이라는 것은 선단이 후획, 즉 술목이죠. 어려움, 이게 목적어가 선은 먼저 하다, 이런 얘기죠. 어려움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후는 뒤에 하다, 뒤에 행하다. 획은 그런 이득이나 이런 것은 뒤에 얻어라. 뒤에 뒤쳐서서 얻어야 된다. 보답은 남보다 뒤쳐서서 얻어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남보다 먼저 하고 그에 대한 보답이나 이런 이득은 바로 뒤쳐서서 해라. 그래야 비로소 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공자는 인에 대해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문장이 짧으니까 하나씩 따져보죠. 번지가 문 A 그랬죠. 번지가 번지 문 A 지를 물었다. 이건 이때는 이제 목적어가 되어 있어요. 물은 것이 목적어. 번지가 지에 대해서 물었다. 이 번지라는 사람은 공자의 제자로서 공자보다 36세 어린데, 이 번지는 위정편 5장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위정편 5장에서 공자의 수레를 몰면서 매의자가 효가 뭐냐고 물으니까 공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의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번지가 그러면 무의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번지죠. 자, 여기서 민지의에 힘쓰다인데 민지의는 뭐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백성이 지켜야 될 어떤 의의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민지의라는 것은 이 백성에게, 지도자가 백성에게 베풀어야 할 의롭고 바른 도리, 이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백성에게 베풀어야 할 의롭고 바른 도리를, 통치자의 책임 유의기를 바로 무하라, 거기에 힘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경기신이 원치. 경이라는 것은 여러 번 나왔죠. 예를 다해서 공경하게 모신다. 무엇을? 경의 목적은 기신이죠. 기신은 여기서 조상신과 천지신을 동시에 말하는 종교적 세계관에 있어서의 신령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신이라는 의미는 이 귀신 속에는 조상의 신, 자연과 사물에 대한 천지의 신, 그래서 이 춘추시대의 당시의 종교적 세계관에 있어서의 신령 전체를 예를 다해서 공경해 모신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 귀신을 멀리 하라. 이것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적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을 지나치게, 이렇게 신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 이 신을, 귀신을 믿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정신적 독립성을 유지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실구시적, 즉 현실 중심이에요, 항상. 그래서 지혜를 지의 핵심으로 보는 것이지, 신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우선시하는 그런 것이지, 절대 육아에서 말하는 이 공자의 사상은 종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가히 지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공자가 대답을 하니까 다시 권지가 그럼 이는 뭡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공자는 다시 인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먼저 행하다. 뭘? 어려움을 남보다 먼저 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 먼저 어려움을 행한 이후의 어떤 이득, 획득해야 될 것은 나중에 취하라. 그래야 가히 그것을 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이 통치자는 개인이든 공적인 어려움을, 개인이든 공적인 어려움을 먼저, 이 어려움이라는 건 공적인 어려움이죠. 이런 거를 먼저 담당하고, 사적인 이것은 뒤에 미루다. 뒤에 사적인 이익을 취하라. 이것이 바로 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와 인을 대비해서 보면은, 지는 바로 그 기준이 현실적 판단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은 도덕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지는 바로 현실성과 균형 감각을 합친 것이고, 이는 바로 책임과 희생과 그런 순차의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런 현실 판단과 현실성과 균형 감각을 가진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자다. 또 이런 책임과 희생과
순차적 도덕성을 가진 이런 사람이야말로 인자다. 이렇게 옹야 22장에서는 공자는 지와 인을 이렇게 구별했던 것입니다. 옹야장 23장은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즉, 지적인 사람, 지자는,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지식이나 재주를 활용하여 이것저것 옮겨다니며 동적이죠. 현실적으로 인생을 즐겁게 삽니다. 이에 비해서 인덕을 가진 그런 확고부동한 자세로 천도를 지키면서 만물을 품고 생육하는, 그러므로 하늘을 따라 장수합니다. 인자는 대략 이런 사항으로 지자와 인자를 구별한 장입니다. 저는 이 장을 읽을 때마다 옛날 친구 생각이 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40년도 더 됐죠. 45, 6년 전, 50년,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통행금지가 없는 지역은 바로 청주였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우리 친한 친구가 청주 지방공원에 근무하고 있어서 서울에서 우리끼리는 악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모임 5명이서 청주에 원정을 간 적이 있습니다. 왜? 24시간 야간 금지가 없으니까 밤새 술 퍼마시기 위해서 청주에 가서 이 친구와 밤새 술을 마시고 다음날 속리산에 가서 그때 인자 요산, 인자점하고 인자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5명의 그 악당 소위는 장관을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불행하게도 산도 좋아하고 사람이 너무나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찍 유명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추도사를 쓸 때 인자유수, 인자정, 인자수라는 말을 쓰면서 속으로 눈물을 삼킨 적이 있어서 나는 이 장을 보면 항상 친구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장은 바로 아주 흔하게 보는 얘기니까 그냥 본문을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자는 지자 요수, 이때는 좋아할 요지요. 그러니까 지혜가 슬기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아주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설명도 별 필요 없습니다. 지자는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고요히 앉아서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생을 즐기고 지적인 사람은 생을 즐기고 슬기로운 이 어진 사람은 수명을 늘린다, 수명이 오래간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하나씩 따져보면은 지자 요 수록할 때 수라는 개념은 바로 변화하고
통달하고 민첩하고 그것을 안다 이런 얘기죠. 인자 요산에서 산은 바로 안정되고 평정된다. 그러니까 이 수는 변화, 통달, 민첩한 그것을 아니까 지와 통하고, 인자는 바로 산을 좋아하는데 산은 안정되고 평정되니까 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자는 바로 슬기로운 사람은 움직임을 좋아하죠. 동은 활동력 또는 변화 추구 이런 걸 의미하며, 어진 사람은 평정을 좋아하죠. 안정 추구를 좋아해요.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은 삶을 즐기고 깨달음과 해결과 활동 속의 즐거움을 항상 느끼며 사는데, 인자는 어진 사람은 수명을 누린다, 밤이 고요하여 장수한다 이랬는데, 그 친구는 엄청 인자하고 말도 없고 아주 산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일찍 세상을 등지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아주 슬픔에 잠겨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자와 인자의 요약을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것은 너무 흔한 얘기니까 간단히 끝나기로 하겠습니다. 지자는, 즉 지혜로운 자는 좋아하는 것은 물은 바로 변화와 통달하죠. 변화와 통달. 인자는,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죠. 산은 안정되고 중후하죠. 그래서 지자는 바로 동적이어서 움직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지자는. 이에 비해서 인자는 평정하고 안정되고 이런 그 정적인 사람이 바로 인자이며, 결과적으로 지자는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인자는 장수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옹야 23장입니다.